거의 다 오셨다니까 그냥 오시면 시작하셔도 김종대 의원님은? 지금 5분 계시는데 지금 연락. 네. 배영구 의원님은 뭐다 그러고 확실히 가끔 보이잖아요. 다 반가워요. 시간이 됐으니까요. 김종대 의원님 오시면 우울증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개인의 정책 지향이나 반부패, 청렴 등의 내용이 아니라 군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회주의 명재연맹 사건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당시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는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황교안 대표 눈에는 조국 후보자는 언제도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불온 세력인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이런 저열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저서 황교안 답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멘텀의 하나로 서울지검 공안부를 만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즉 공안검사가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저서에서 황 대표는 왜 공안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황공안 대표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일일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공안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머지 잦은 실언을 한 바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GP를 방문했을 때 했다는 즉 대통령 지시가 잘못된 것이라면 본인이 나서서 거부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란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실언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공안검사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유연하게 사고하여 마련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안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군부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재직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이 황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일입니다. 많으시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잘못됐습니다. 다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여러 안들이 제안이 되고 또 정부도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또 전쟁 인권 범죄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존중의 원칙입니다.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 대통령께서도 어떠한 안도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내려가서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이번 배상 청구 승소자 중에 한 분이신 양금덕 할머님을 만나 뵙고 또 그분이 소속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들과 어떤 그 소통이나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그 어떤 안을 만들기 이전에 피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해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어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값을 잡기에는 그물코가 너무 큽니다. 우선 31개 투기 과열지구로 범위를 넓혔지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분양 원가 공개는 7개 항목에 그쳐서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는 토지비와 건축비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분양제가 존속되는 한 분양가 상한제는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제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할 일을 다 했다. 또 이 정도도 지금 저항이 크다. 이런 말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그리고 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추는 후속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시장도 또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움직일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공급 조치 강화를 유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 대기업 독식 구조에서 상생의 산업 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 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가불 경제 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는 멀고 먼 얘기라는 것입니다. 공정경제야말로 혁신 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국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값도 올도 없는 상생의 생태계로 전환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여행국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대 공작기계 업체인 두산공작기계와 재료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추가 품목으로 공작기계 수치 제어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공작기계라고 합니다.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항공,
조선 등 모든 기계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작 기계가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수치 제어 소프트웨어가 거의 91.3%가 일본산이라는 겁니다. 공작 기계 생산 공정이 밀집해 있는 창원 지역은 수치 제어 수입의 92.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에 98.3%가 일본 제품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공작기계 소프트웨어인 수치 제어 탄을 규제를 한다면 창원공단은 거의 올 수독되는 그런 위기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이 공작기계 수치 제어 기술을 국산화해도 국내 대기업이 전부 외면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또 행포를 또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기술력 이전에 사실상 국내 정부 대기업 의지와 제도의 좀 문제입니다. 공작기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비행기, 조선, 선박,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창원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대부분을 소재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구동에 들어가는 모터의 핵심 부품 소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터빈의 핵심 부품과 소재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작기계 수치 제어를 비롯한 기계 분야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는데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에 또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기계 연구소를 소재 연구원으로 성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좀 완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완성품을 생산한 대기업도 기존 제품의 편의성에만 머무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입체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어 이번 주 핵 안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오늘은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로 전술핵제 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1년의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까지 아예 당론으로 확장할 모양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의 판박입니다. 이렇게 핵 군비 경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왜 환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전술핵 배치의 지름길입니다. 미국이 자유한국당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 주장에는 중국이 무서워서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것이 다른 미국의 어떤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인지 자유한국당 주장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전직 장성과 대학 교수 등 안보 전문가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이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 손쉽고 구체적인 핵무장의 길을 미국이 제시하는데 굳이 개념도 어렵고 실체도 모호한 전술핵 문제를 별도로 들고 나오는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자한당의 핵무장 주장은 하나마나한 주장, 실현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몽상가의 목소리들 뿐입니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정체성 분열의 자한당의 모습을 이제는 거두기를 바랍니다. 핵무장 주장,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을 해도 대기업은 최저가만 요구한다. 일시적인 소재 국산화가 아니라 우리 소재 산업이 글로벌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달라. 현장의 절절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지난 한 달 반 동안 일본 우익과 아베 정권의 의도는 폭로되었고 우리 경제의 가면도 벗겨졌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빈약한 경쟁력은 중소기업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성장의 성과를 독점한 재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문제입니다. 최고 기술의 최저가만 주겠다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온전하는 한 소재 부품 국산화는 구호에 그치고 그 길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퍼주는 기존의 역진적 세제 혜택이라면 불평등 불공정만 강화될 뿐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공정거래 질서 수립이라는 두 개의 깃발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국산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세제 혜택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한 소재와 부품을 구매한 경우에 조건부로 주어져야 합니다. 연구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속거래제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악습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중소기업인과 함께 일본 무역 보복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최장 52시간의 적용을 최대 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됐습니다. 주 최장 52시간 법은 지금의 여당 또한 동의해서 통과되었고 지난 수십 년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개혁 법안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작년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 최장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미 속도 조절이 포함된 법입니다. 게다가 첫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6개월 처벌을 유예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법안을 굳이 제출한 것은 사용자 측 민원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 질서와 갑질 근절 같은 경제개혁 요구에는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적이 있습니까? 무역 보복 문제로 생긴 고통을 만만한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입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당론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가 수십 년 이 길이 어렵다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정권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 이번 법안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6분 전부 모두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상당히 꽉 차고 전문성과 현장성과 지금 현재 정치 정세를 종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켜고 하라고. 예? 아니 뭐 켜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1분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니까. 예. 그 정책위원장은 참여를 안 합니까? 원래 참여를 하죠, 의장님이. 그러니까 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사항에 대한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오늘 의총에 보고되고
또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제 그 중앙회에서 진행된 그 경과 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고에는 없어요. 정치기획장 뭐 브리핑만 하고